네, 안녕하세요. 상한가 스쿨의 테마주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9월 또 이제 첫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을 지금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도 섹터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또 시장에서도 호재가 나왔다가 악재가 나왔다가 계속적으로 이런 일희일비한 장세가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지러우실 텐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미래를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흔들리는 시장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을 하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흔들림 없이 우리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 혹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을 좀 잡을 수 있게끔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좋은 기법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고,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좀 간단하지만 이 주식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블렛이죠. 바이 로우 앤 셀 하이인데, 이 부분에 가장 좀 집중을 해서 만든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 자, 실전 투자 맥점 공략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사실 뭐 테마 혹은 뭐 우량주, 대형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에 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실전 투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흘려 들으실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 매매를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법이니까 오늘 잘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 기법을 통해서 또 큰 수익도 많이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장세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만의 기법이 있는가?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나만의 기법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사야 하는지 혹은 또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와도 내가 수익 실현을 못하고 다시 물리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손절가가 어딘지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 30%, 50%, 70%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나만의 기법을 하나 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소위 주식시장이라고 하면은 뭐 전쟁터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나만의 무기가 없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기법을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도 한번 보시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실패 요인은 나만의 원칙이 없고 나만의 기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번 이 잠깐의 20분 시간을 좀 내서 한번 배워둔다라면은 앞으로 10년, 20년 주식 투자하는데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단순히 단기간의 트렌드를 이용한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사용한 기법이기 때문에 평생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0년째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했었냐, 간단하게 한 두 종목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림목이거나 혹은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는 종목들에 대입을 해서 적용을 시켜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을 좀 봤었는데, 이제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에서 수렴을 한 뒤에 크게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추세선이 위아래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캔들과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시세 분출된 종목도 잡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워낙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단기적으로 혹은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상승 추세를 유지하되 기간 조정이 좀 이어졌었는데, 자, 이때도 역시나 제가 바로 상한가 직전에 추천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도 그 매매 기법을 적용시켜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수렴 이후에 발산이 되는 구간, 이 구간을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엔 단순하게 그냥 뭐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는 그런 단타 매매 기법이 아닙니다.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추세도 뭐 볼 수가 있고, 단순하게 이제 단기적인 눌림목 구간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면서도 혹은 분봉을 보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시켜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매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여기서 또 보조지표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세 번째는 간단하게 이제 매매법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전 차트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가 혹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좀 길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 막상 읽어보면 굉장히 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 이 중점 포인트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종목을 꼽을 때 기본적인 부분은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오거나 급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우리는 공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RSI 보조지표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 종목을 진입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봐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일봉일 경우, 제가 일봉, 분봉 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봉일 경우에는 캔들이 21 이평선 상단에서 머물러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1선 상단에 있을 경우에는 힘이 더 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또 분봉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는 캔들이, 그리고 단기 이평선, 뭐 5일 이평선, 11 이평선, 21 이평선, 이 모든 게 121 안에, 그러니까 120 이동평균선 상단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분봉으로서는 3분봉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거나 이전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추세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역시나 정배열 전환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인가 혹은 홀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높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봉, 1봉 모두 사용 가능한 기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다이버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RSI라는 보조지표는 알아도 다이버전스를 모르실 수가 있는데, 자, 다이버전스란 주가와 지표의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 추세 전환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다이버전스가 있고, 또 과장된 다이버전스, 그리고 세 번째 히든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턴어라운드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제 히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미반도체와 같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잠깐 이 조정이 이뤄질 때 언제 추세가 다시 시작할 것인가, 다시 상승으로 나오는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로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림표를 준비했는데, 자, 일반 다이버전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가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이 보조지표 RSI의 저점은 높아지는 게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는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 위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장된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바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즉 쌍바닥이 나타났는데 RSI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높여주는 구간이 나타났을 때 과장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마찬가지로 반대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히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대입니다. 아까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고 RSI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히든 다이버전스, 이 추세 지속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RS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을 보여줬을 때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한 그림을 완벽하게 머리에 입력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전 매매법의 장점, 우리가 이제 시세 초입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바닥을 많이 찾으려고 하시는데 거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런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눌림 구간, 상승 추세에서도 눌림목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반등 구간을 포착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전 고점들을 계속적으로 목표치로 삼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잡기가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될지 어느 정도의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손절가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반등 구간이나 바닥 구간에 접근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보다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높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이렇게 기초에 해당하는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시면은 승률을 많이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먼저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 하는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 차트? 그래서 상승을 좀 보이다가 하락이 좀 이어졌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방송에도 출연하고 하다 보면은 왜 매수를 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면은 그냥 바닥인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거든요. 자, 그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부분이 이 구간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뒤에를 더 길게 한번 보니까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좀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때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계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손절 안 하고 계속 가져간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손실권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시를 좀 드려볼 텐데, 이제 일반 다이버전스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상승 다이버전스가 가장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조지표를 보게 되면 저점이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주가 하락이고 보조지표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가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21 이평선 위에 캔들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고 캔들도 21선 상단, 이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상승이 계속 나와졌고, 근데 이제 이 기법이라고 해서 필승 기법은 아닙니다. 100%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21이평선 기준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5% 정도 이탈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우리는 기준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는 일단은 이전 고점 구간까지 본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목표가를 이전 고점으로 잡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전 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한다면은 정배열 전환과 함께 계속적으로 목표치를 상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보신 차트에 계속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구간을 저항을 받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정배열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추세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정배열 전환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길게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 구간에서 접근해서 이제 이런 추세를 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봉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분봉도 똑같아요. 일단은 하락 추세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지 같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죠. 그런데 아까 일봉과의 차이점은 뭐였죠? 바로 캔들과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모두가 이 120선 상단에 위치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이 회색 선이 120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혹은 이 이평선이 모두 다 상단에 있는 이 구간에서 이제 진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정배열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 상단을 돌파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때 보통 20선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20선을 깨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전량 수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히든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다이버전스는 추세가 지속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상승 추세에 있는가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는 오히려 우하향, 반대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보조지표는 우하향하면서 이런 히든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21선 상단으로 올라와 주게 되고 정배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 추세를 이어져 가는, 추세를 지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1선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는 손절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잘 지켜주고 정배열을 다시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고점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목표치 상향하면서 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찍은 이후에 21선 이탈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고 한번 본인만의 매매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캡처 한번 해두시고 앞으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공개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 오류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미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지 않고 횡보하는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도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홀딩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 추세로 완전히 꺾이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잡아둔 손절가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평선이 수렴한 구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배열 전환하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차가 좀 발생할 수가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래서 실패 확률을 낮춰줄 마지막 킥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할 때도 이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해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대시세가 좀 나왔는데 이 기법 같은 경우, 특히 이 킥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권에서 대시세가 나오는 걸 잡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